자, 이런 이제 영토 팽창과 계속 유입되고 있는 이민의 물결은 인구 또한 급증하게 증가하여 1790년에서 1190만에 약간 넘었던 것이 1860년에는 3100만이 되었다. 미국은 식민지 시대부터 이제 모든 식민지가 어, 그 소수 인디언들이 이제 서쪽의 소수 인디언 산발적으로 살기는 하다. 그 대부분 학문인 프린티언 변경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이제 19세기 말기까지 미국 역사는 이 프린티어의 진출과 변경의 진출과 개척의 역사, 이 프린티어가 사라질 때까지 그 서부에 이동하는 역사이기도 하다. 그래서 이런 그 정신은 이제 뭐라고 하냐? 그 서부 개척 같은 그 정신, 프린티언 정신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 이렇게 이제 이어진 이 프린티언 정신을 통해서 그 뭐냐면 미국의 어떤 국민성이 형성됐다. 개인주의와 능력주의의 어떤 국민성이 형성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게다가 특히 이제 활발해진 1840년대부터 서부 개척은 동부의 빈민이나 새로운 이민들, 뒤에 이제 설명하죠. 새로운 이민들은 이제 독일계 아일랜드 계통의 이민자들이 되게 많아요. 예. 자, 이들이 이제 들어오면서 이제 진행이 됐는데 잠깐만요. 냉방을 좀 높여야 되는데 덥네. 음. 그래서 인디언과 자연과의 힘든 싸움을 통해서 급속도로 진행되었다. 그 과정에서 개인주의적이고 능력주의 진취적인 그 프린티언 정신이 함양되었고 그것이 미국의 국민성에 깊이 뿌리를 내리게 되었다. 이렇게 했는데 되게 긍정적으로 이제 기술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요즘에 교과서나 이런 데서는 이런 측면보다는 뭘 강조하냐면 명백한 운명 같은 것들을 강조하죠. 이 명백한 운명은 프린티어 정신과 달리 좀 이제 그 서부 개척이나 이런 것도 좀 부정적인 관점에서 보는 거야. 네. 그래서 기독교가 신대를 정복하고 개척한 것을 그 당시 사람들이 신이 부여한 명백한 사명이라고 여겼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명감을 가지고 그 당시 원주민들을 핍박하고 학살하고 영토 확장을 정당화시켰고 또 신의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미국이 이렇게 팽창하고 있다. 패권주의를 또 정당화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서부 개척 그 과정에는 그, 그 당시 이제 미국인들의 어떤 이제 영토 확장도 있겠지만 동시에 뭐도 있었냐면 인디언들 박해도 같이 있었어요. 예. 서부 개척 과정은 인디언들 박해가 있었는데 제가 이거 안 삭제했네. 이것도 이제 같이 알아두셔야 돼요. 예. 그래서 최근에 교과서나 이런 데서는 서부 개척 과정에서 뭐 인디언들 박해 과정 있죠.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많이 부각이 되고 있죠. 이런 것들이. 그래갖고 서부 개척 시기에 이제 아메리카 원주민들이 살던 곳에 추방되고 인디언 보호구역 강제 이주당하면서 그 과정에서 많은 피해를 입었다. 그래서 요것을 좀 요즘에는 명백한 운명이라는 이름으로 그 짓을 많이 했는데 요걸 어, 부각을 시키고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요 관련된 내용 중에 서강자 관련된 내용을 좀 볼게요. 서강자. 자, 서강자 몇 페이지 펴보시냐면 372페이지 펴보세요. 372페이지. 자, 신생공화국의 미국의 주요 관심사는 연방학대와 노예제 존폐 문제였다. 그래서 이제 연방학대하고 이제 노예제 존폐인데 처음에 나온 게 연방학대죠. 근데 연방학대가 노예제 존폐와 또 연결돼 있어요. 왜냐하면 어느 것을 노예주의하냐 자유에 따라서 포괄림이 달려갖고 노예제 폐지 찬성 쪽으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인데 이건 뒤에 좀 설명하고 자, 1803년에 이제 제퍼슨 대통령이 루이지애나 매입을 통해서 프랑스로부터 미시시간 그다음에 루키 강령이 이제 이르는 현재 미국의 중부에 강한 지역을 사겼다. 당시 나폴레옹은 생도맹구의 폭인분기 이걸 IT죠. IT 지금의 그다음에 생도맹구가 불렸고 자 진압 과정에서 재정적 압박을 받고 있었고 그래서 루이지애나 매입은 미국의 판도가 항우 태평양 전쟁까지 팽창하는데 필수적 발판이 되었다. 그리고 앞에도 언급한 것처럼 그 외에도 그 당시엔 또 전쟁을 하고 있었죠. 나폴레옹 전쟁. 그 전쟁 비용도 필요했던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도 이제 나폴레옹이 왜 생도맹구 흑인 그 진압을 했냐 이걸 좀 설명했는데 앞에 이제 얘기는 국민공회 때는 그 노예제를 폐지했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그 지역의 어떤 자율성을 인정해 줬는데 나폴레옹이 등장하면서 달라졌어.
이 생도맹고가 이제 그 여기 있는 거잖아요. 히스패니오 섬 즉 서쪽에 있었던 지역이죠. 네. 여기가 이 지역이 그 당시에 사탕수수하고 커피 농장들이 많았어요. 예. 근데 이 지역이 상당히 이제 그 프랑스의 재정의 70%를 차지할 만큼 중요한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프랑스는 이 지역의 흑인 노예들을 이제 가지고 와 가지고 빨대 뽑고 막 이게 그 많은 이익을 챙겼던 건데 여기를 독립시켜 줄 수가 없죠. 그래서 나폴레옹이 요 지역을 이제 다시 공격을 하기 시작한 거야. 그래 갖고 24,000명 정도의 병력을 투입을 했어요. 예전에도 이제 공격했다 물러났다가 나폴레옹 때 다시 들어오고 그다음에 흑인 노예제를 다시 폐지됐던 것을 다시 부활시켰어. 그래서 24,000명 투입해서 그 당시에 있었던 그 12살 이상의 흑인 노들을 다 뭐냐면 죽이고 다시 아프리카에서 가져와서 흑인 노예로 채우겠다 하면서 24,000명의 병력을 데리고 들어왔는데 문제는 어, 얘네들이 거의 모기 때문에 죽어요. 모기가 이제 그 당시 많았는데 항알병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미 이제 거기에 살고 있던 그 흑인들은 다 이제 이미 명령을 갖고 있는데 이 바이러스 진화이거든요. 예. 거기에 이제 픽픽 쓰러지는 거야. 거기에다 이제 투생 누베르투크 같은 사람이 등장해서 막 공격을 해오고 결국에는 물러나게 되죠. 이 프랑스가. 예. 그래서 이제 프랑스가 물러나고 나서 그리고 이제 그냥 물러난 게 아니죠. 너희들 독립을 시켜줄 테니까 배상금을 내라. 그래갖고 내가 여기 철도도 깔아주고 뭐 농장도 만들어주고 그러지 않느냐. 그 세상 공짜가 어딨냐. 그래서 배상금을 요구하고 그 당시 이제 그 IT는 그 당시 이제 독립하고 나서 IT라고 불렸는데 IT는 프랑스의 요구에 받아서 120년 동안 거의 프랑스에게 돈을 갖다 바쳤죠. 미국이 점령 잠깐 할 때까지. 그러니까 돈이 없다 보니까 이제 얘는 군대만 있잖아. 어디 친 거야? 그 옆에 나라를 친 거야. 그때 이제 옆에는 스페인 시민이었는데 도미니카로에서 독립을 하고 있었어요. 도미니카 공화국. 그래서 여기를 이제 쳤는데 여기 있는 사람들이 거의 20년 동안 뭐냐면 그 IT 식민지배를 받게 돼요 또. 똑같이 예전에 프랑스 그 사람들처럼 똑같이 착취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다시 디어권이 물리쳤지만 그래서 지금도 도미니카하고 저 IT가 사이가 안 좋아. 자, 하여튼 이때 이제 24,000명의 병력을 파견하는 과정에 돈이 필요하니까 재정적 압박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여기를 이제 뭐냐면 그 팔아가지고 마련하려고 했던 거고 하여튼 거기에 루이지아 매입은 미국의 판도가 항우 태평양 연안에 팽창하는데 필수적인 발판이 되었다. 자, 확대된 연방의 군역과 파괴를 위해서 노예제와 그 노예 금지주의 사이에 마련된 최초의 정치적 법이 미주의 대타협인데요. 자, 이 미주의 대타협은 좀 볼게요. 지도를 보면서 설명해야 돼. 자, 이 미주의 대타협이 왜 형성됐냐면 1819년에 이 미주리가 어, 정식 주도 편입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노예를 허용하는 노예주냐, 그 노예를 폐지한 자유주의 편입 문제 가지고 남북 간의 갈등이 나는데 갈등이 나는 게 뭐냐면 이게 정치적 권력 구조와 관련돼 있어요. 그 당시 대통령 선거인단을 구성할 때 상원의원 2명하고 하원의원 구성돼 있죠. 하원의원은 인구 비례에 따라서 구성이 되는데 그래서 어떤 주가 이제 노예주로 할 것이냐 자유주의 할 것이냐에 따라서 요 주표를 그 주에 있는 그 독식을 해갖고 이제 먹을 수가 있는 거지. 예. 그래갖고 이제 그 당시 이제 문제가 생기니까 아, 그 당시 어떤 식으로 타협을 했냐면 1820년에 메인주 있죠. 이 메인주. 예. 이 메인주를 매사추세츠에 있었던 건데 분리시켰어. 예. 그래서 자유주도 하고 미주를 대신에 노예주도 한 거야.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갖고 그 후에 이제 노예주와 자유주는 그 뭐냐면 그렇게 해서 이제 12개씩 나눠갖고 그 후에 주들은 정식 주로 편입할 때마다 36도 30분을 기준으로 해갖고 그 이북에는 자유주가 그 다음에 이남엔 노예주가 된 거야. 그러니까 미주를 제외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선이 이렇게 그어지죠. 이런 식으로 그어지죠. 이렇게 미주를 제외하고는 이런 식으로 이제 그어지게 된 거야. 네, 이렇게. 그래서 이쪽은 노예주, 이쪽은 자유주. 이런 식으로 대타협을 하게 된 거죠. 예. 자, 그러면 다시 읽어볼게요. 자, 미주의 준주를 이제 편입을 둘러싸고 이제 정식주로 편입 둘러싸고
그 당시 이제 성인 남자 6만 명이 넘어 1819년 연방 가입을 원했고 이게 노예주의할 것인지 노예주 금지주의할 것인지 자유주의할 것인지 치열한 논란거리를 떠왔을 때 되게 남부 출신의 백인 정착민은 미주주의가 노예주의 편입되기 원했다. 당시까지 연방에 가입된 것이 22개 주인데 각각 11개씩 노예주와 노예금주를 나눠 수적 균형 상태에 이르기 때문에 이를 송상시키지 않은 정치적 모수가 필요했다. 왜냐하면 한쪽에 기울어지면 상호이웃을 해갖고 해서 그 지역의 이제 노예주와 자유주의에 따라 대통령 선거인단 또 영향을 미치니까 상당히 민감한 문제겠죠. 예. 자, 그래서 이제 고육지체가 1820년에 초 동북부의 뉴햄퍼스주를 분할하여 메인주를 창설하고 이 햄퍼스주가 좀 잘못됐어. 이게 이제 햄퍼스주를 분할한 게 아니라 매사추세츠를 분할한 거야.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예, 매사추세츠가 있죠. 예, 매사추세츠 북쪽이 메인주였어요. 그리고 그 햄버스는 그 부근에 있는 주고 그래서 매사추세츠를 분할 과정에서 이제 일어난 거고 이건 잘못됐다. 어떤 분이 좀 지적하셔갖고 그 검색을 해보니까 메인주가 이제 그 매사추세츠 분할된 거다고 위치도 그래요. 그 메인주를 창설하고 노예 금지주를 연방에 편입시키는 대신에 미주의주는 노예주로 연방의 일원이 되었다. 그 타협안을 이용해서 미주의주의 남쪽 경계를 기준으로 해서 북부에는 연방가에 원하는 주주는 자동적으로 노예 금지주, 그 남부 지역에 있었던 노예주가 되어 30년 동안 유지됐는데 이 30년 동안 유지됐던 것들 그 미주의 대타협을 깬 것이 이제 뭐냐면 뒤에 이제 설명하겠지만 캔자스 레브라스카 법이야. 네, 캔자스 레브라스카. 자, 그동안에 미국은 멕시코의 전쟁을 통해 서남부 영토를 넓히고 새로운 연방 편입은 정치적 공방의 쟁점이 됐다. 1836년, 36년 멕시코의 전쟁 끝에 독립했으나 그 1845년 외로운 벌 공화국 남아있었던 텍사스의 진로는 노예제에 둘러싸 연방 균형 유지 문제와 긴밀 연관됐다. 남부의 지도자 존 카원이 텍사스 연방방을 강력히 주장함으로써 동북부 노예 금지주들이 반발 초래하게 됐지만 경우에 1845년에 하원이 병합하여 텍사스는 미국의 28번째 주 승리를 했다. 텍사스 공화국이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반발할 이유가 있어요. 텍사스는 여기 보시면 36도 30분 이해 난 땅이기 때문에 요지를 넘어가 버리면 미국이 이게 텍사스 공화국이 편입돼 버리면 이게 남부주가 되거든. 예. 노예주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유주의 입장에서는 반발할 수밖에 없겠죠. 어. 자, 그래서 이제 있고 곧이어 텍사스의 서남쪽 경계에 둘러싸고 미국과 멕시코 간에 두 번째 전면전이 있었어요. 예. 1847년에 미군이 이제 멕시코시를 점령하고요. 예, 멕시코시티 수도를 점령하고 미국의 압승을 거뒀죠. 그가 미국은 서부 넓은 영토를 획득하고 1849년 근강에 발견한 주민수가 급증한 캘리포니아는 1950년에 31번째 주로 연방에 단독 가입했다. 그 한편 19세기 전반기에 기근을 탈피한 아일랜드인들 아까 감자 폭동 그 감자 그 병이 유행됐다고 했죠. 그때 아일랜드 이주민들도 왔고 그냥 정치적 격변에서 독일인들도 들어왔어. 예.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했는데 얘네들이 먼저 이제 그 미국의 이주민들 역사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잉글랜드 계통의 애들이 들어왔고 그다가 아일랜드 그다음 독일 그다음에 네, 중국인들 이렇게 들어왔죠. 히스패닉 이런 애들이 들어온 거야. 예. 근데 이 잉글랜드 애들이 이제 뭐냐면 본토박이죠. 그러니까 들어올 때마다 얘네들 차별하는 거야. 우리들 볼 때 아일랜드나 독일계나 뭐 그 차이가 별로 없는데 얘네들 좀 약간 좀 배타적으로 얘네들 차별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되게 아일랜드나 독일계 있던 초기 때는 빈민가에 많이 살았다고 그래요. 예. 근데 나중에 이 빈민가는 이제 히스패닉 계통을 바뀌게 되는데 자 그래서 이 아일랜드 독일 계통을 또 얘네들 막기 위해서 여러분들 그 금주법 아시죠? 알카포네 딱 나오는 그 영화. 이 금주법도 이런 그 독일 계통의 이제 그 이주민들을 견제하기 위해 독일 애들이 맥주를 잘 만들거든. 그래서 그걸 아예 금지시켜서 독일 계통의 이민족들을 좀 견제하기 위한 거죠. 예, 그럼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예. 자, 하여튼 이건 뒤에 좀 얘기하고 인구는 미국의 인구는 1790년에 390만에서 1840년대 2300명, 1860년대 3100명이 급증하였다. 예. 그렇게 이제 했고요.
근데 미주의 대타 후에 이제 1845년 네브라스카 캔자스 연방 가입을 신청했을 때 끝내 붕괴됐다. 이 미주의 대타협은 왜 붕괴되는 걸 좀 볼게요. 지도를 좀 봐야 돼. 자, 여기 보면 이제 켄터키가 있고 여기에 그다음에 여기 쭉 보면 어디야? 네브라스카 있죠. 예. 근데 이제 켄터키하고 네브라스카는 딱 보시면 알겠지만 36도 30분 이북에 있는 지역이에요. 당연히 요 지역은 누구 땅은 되겠어요? 자유주가 되겠죠. 당연히. 근데 이게 이제 안 된 게 있어. 왜냐면 아까 말했죠. 이게 철도를 놓으려고 했거든. 그래서 여기 일련의 여기에서부터 해갖고 캘리포니아까지 이 중앙에 철도를 놓으려고 했거든요. 여기가 이제 골드러시 지역이니까. 근데 이 철도 두 번째 중앙 횡단철도가 어 여기 남부를 통과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 시그당 안에서 이제 그 남부의 어떤 지지를 표현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법을 통과시킨 거야. 예. 시그당 일부 세력들이 통과시킨 거죠. 그래갖고 그 당시 이제 갈라지게 된 거죠. 시그당이. 한번 볼게요. 그래서 북이 36도 30분 북쪽에 위치한 두 주는 타협에 따라 노예군주 영방에 가입하려고 했지만 남부주의 노예주의 정치적 지지를 노린 야신가 스티븐 더글라스가 주민의 주권에 따라 두 주의 지위가 결정된 주권주의를 내세우면서 미주의 대타를 무시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 스티븐 더글라스는 그 당시 그 남부 시그당 세력의 일종이에요. 예. 그래갖고 이제 남부 사람들이 뭐냐면 지지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북부에 열차를 대주는 대신에 지나가는 대신에 남부인들의 불만을 좀 무마시키기 위해서 그런 행동을 했는데,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때 어떤 결정을 했냐면 캔자스와 네브라스카의 그는 캔자스와 네브라스카가 자유주의할 것인가 노예주의할 것인가 주민 투표에 따라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한 거야. 주권주의에 입각해서. 자, 그래도 이제 캔자스와 네브라스카에 노예주의와 자유주의 있는 사람들이 외부인들이 많이 들어왔어. 왜냐면 주민 투표에 결정한다니까. 그래서 그때 이제 뭐냐면 어떤 문제점이냐면 캔자스에서 이렇게 북부 유인민과 남부 유인민이 이제 부닥치는 사건이 일어나죠. 이게 그 유명한 캔자스 유혈 상태가 일어나요. 아까 얘기했지만 남부 주도할 것이냐 북부 주도할 것이냐 선거인단을 구성하기 때문에 상당히 정치적 문제라고 했죠. 자, 그래서 이제 북부인들 이에 반발해 남부와 무역 충돌 가능성이 커졌다. 그리고 이제 시그당도 분열이 되죠. 시그당도 이제 그 남부와 북부로 분열돼서 원래 이제 본진은 시그당 남부색들이 이제 장악을 하고 비주류였던 북부 그 시그당 애들이 만든 것이 공화당이야. 공화당은 이렇게 이제 그 네브라스카 캔자스 네브라스카 법에 의한 그런 노예제의 어떤 유지에 대한 반대 때문에 그런 조치에 대한 반대 때문에 나온 거야. 공화당 자체가 노예주하고 이제 뭐냐면 자유주가 대립 과정에서 그 노예제를 폐지하는 세력들이 만들어가지고 시그당에서 분리되는 게 공화당이었다. 요번에 시험 문제 나왔던 건 이 공화당 관련된 내용이죠. 그래서 공화당이 이 과정에서 창당이 됐던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관련된 내용을 이제 또 읽어볼게요. 이제 노예제도와 관련된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활발한 서부 개척과 거의 때를 같이 해서 산업혁명이 본격화 진행되기 시작했다. 그래서 운하와 철도 부설이 활발해졌고, 그래서 산업혁명이 일어났던 것은 이제 물류망이 필요했기 때문에 운하, 철도 등이 부설됐어. 특히 미국은 운하가 되게 많은데 철도도 많지만 왜 운하가 많냐면 미국 지형 보시면 뭐 미시비시강부터 해갖고 수많은 강줄기가 다 있어요. 그래서 그 강줄기를 연결하면 운하가 쉽게 뭐냐면 소통이 되거든요. 1850년대 공업 제품이 농촌 그 농업 생산물 능가했고 50년대 미국은 농업 국가로부터 농업 국가로 변모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러한 공업화는 주로 이제 동북부에서 진행됐기 때문에 여러 그 지역 간의 산업과 사회 구조의 격차가 심화되었다. 자, 그래서 그 격차를 한번 좀 극히 격차에 따라서 이제 정치 어떤 지향이나 이런 것도 좀 달라지는데 좀 볼게요. 자, 이렇게 차이를 좀 설명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부 이제 교사형 지도서에서 이제 나오긴 나오는데 일단은 여기서 좀 보죠.
자, 남부와 이제 북부의 차이점이 있죠. 일단 남부는 대농장주야. 이 면화나 담배 같은 플랜테이션 농업을 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노동력이 필요하죠. 그래서 노예들을 데리고 와요. 노예들을. 그리고 북부는 공장주나 상공업자, 자영농민들이야. 그래서 더 이상 북부 노예주가 필요 없죠. 얘네들은 필요가 없는 거야. 오히려 산업화의 걸림돌이 돼. 그리고 이에 대해 북부는 노예제에 대해서 당연히 찬성하고, 반대는 이제 북부는 싼 노동력 필요나 인도주의 입장에서 이제 반대인데, 그 당시에 이제 노예가 이제 노예제 폐지가 대세였어요. 국제적 여론을 볼 때. 근데 남부는 이제 분권주의, 주권주의를 지향하고, 북부는 연방주의를 지향하죠. 연방주의자 대표적인 사람이 링컨이야. 이 링컨. 그리고 남부는 이제 영국과 무역을 주로 하기 때문에, 왜 영국에 이제 목화 같은 걸 갖다 싸게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유무역 지지를 이제 마냥 지지하고, 북부는 산업화하는 과정에 영국하고 이제 경쟁을 하게 되죠. 유럽 국가들과. 그다음에 자국 시장을 지키기 위해서 보호무역을 지지하죠. 그래서 입장 차이가 좀 있어. 이렇게. 자, 그러면 계속 읽어볼게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사회경제 구조 격차가 심화되었다. 그러니까 동부 지역에서는 자유노동과 공업에 입각한 자본주의 사회가 형성됐고, 이에 따라 그들은 공업 발전을 위해서 보호무역과 연방정부의 강화를 주장했다. 자, 남부는 노예제를 바탕으로 재배 대농장 경영의 기본 지배적이었고, 자, 이에 대해 플랜테이션이라고 하죠. 이에 따라 값싼 공산품 수입을 위한 자유무역과 주권 존중의 지방 북권을 원했다. 새로 개척된 서부의 자유농은 사회적으로 경제를 동북부에 유지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래서 서부는 노예제 폐지 쪽으로 연결되죠. 그래서 이런 간은 남북 간의 어떤 차이점이 발생을 했다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이 노예제 문제로 폭발돼서 폐지 문제로 폭발돼서 결국에는 남북 전쟁을 일으켰게 돼요. 네. 자, 그래서 이러한 그 사회경제적 구조 격차로 발생한 남북 간의 대립은 노예 문제로 격화되었다. 남부는 인구의 5%밖에 되지 않는 대지주가 400명이 넘는 노예를 소유하고 있었고요. 선거권형 노예까지 포함한 인구 비례에 따라 하원 이선 배정을 되었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 남부는 이제 북부에 비해서 인구가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백인 수만 따지면. 예. 그래갖고 그 당시 남부가 이제 그 우리의 입장을 좀 고려해 달라. 그러면서 요구했던 게 뭐냐면, 남부의 이제 인구에 비례해서 이제 노예들이 많잖아요. 예. 400만이 넘는데 400만 대의 3분의 5에 해당하는. 대충 어떻게 나올까요? 3분의 5면 제가 수학을 잘 못하는데 한 200만 정도 되겠죠. 한 300만. 이 300만 표를 뭐냐면 그 남부에게 할당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대신 누가 행사하는 거야. 그 당시 남부 농장주들이 노예표까지 합쳐갖고 한 뭐 이렇게 2표, 3표 이런 식으로 행사하는 거지. 예. 자, 그래서 이게 이제 그 헌법에 명시됐어요. 이게 이제 남북 간 타협의 상문으로서 나오게 되는데,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노예까지 포함한 인구 비례 하원 이수를 배정한 거죠. 예. 그래서 3분의 5를 이제 배정을 하니까, 상원은 어차피 각각의 두 주고 하원 같은 경우에는 인구 비례에 따라서 배정하는데 더 많이 걷는 거죠. 이게 더 많이 배정되는 거죠. 예. 그리고 노예에 대해서 이제 그 투표권 행사는 그 밑에 백인들이 하는 거고. 자, 이렇게 정치적 모순이 있었다. 뿐만 아니라 상원의원은 각 주마다 2명이 선출됐기 때문에 새로 개척된 서부의 주가 노예주가 되냐 자유주가 되냐에 따라 남북 간의 정치적 문제가 될 수밖에 없었고, 자, 그다음에 노예 문제는 단순히 사회경제적인 어떤 정치적 문제에 끝이지 않고 인도주의 입장에서 큰 시비거리를 낳게 되는데, 이 대표는 스토어 부인의 톰 아저씨의 오막살이에요. 그래갖고 이게 이제 그 널리 익혀지게 됐는데, 노예제 폐지 여론이 형성 큰 여론 되죠. 잠깐만요. 이게 잠깐만 좀 기다리세요. 예. 그래서 이제 이 통아저씨 오두막살이라는 소설이 널리 알려지면서 노예제 폐지 여론이 고조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처럼 이제 국제적으로 볼 때 좀 나중에 강도가 겠지만 노예제가 폐지되는 추세였어요. 예. 그리고 이제 요 스토브이는 그 지하철 운영했거든요. 노예 지하철. 남부에 살았던 사람인데, 남부인이라고 해서 다 노예제를
찬성했던 사람이 아니기 다 찬성했던 사람은 있었던 건 다 바꿨는데 다 찬성한 사람만 있었던 건 아니기 때문에 이건 폐지주의자였어. 노예 지하철을 이제 이유인데 노예 지하철은 뭐냐면 남부에 살고 있는 사람 중에 그 노예제를 폐지한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이 사람들이 각 지방마다 이제 노예를 도망간 노예들 숨겨주고 다음에 와가지고 이제 다음 집으로 연결시켜 주는 거야. 이런 식으로 북부로 이제 도망가게 만드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노예 지하철이라는데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톰 아저씨 오두막집을 썼던 거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큰 역할을 해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한 개의 소설이 일개 소설이 사회 문제에 큰 영향을 줬던 것이 아마 이 소설이 유일할 것 같아요. 톰 아저씨의 오두막살이가. 자, 그거 외에도 그 당시 이제 남부와 북부의 뭐냐면 논쟁이 됐던 대법원 판결이 나왔어. 이게 되게 유명한데 무슨 판결이냐면 이게 드랜드 스코트 판결이라는 게 있어요. 네, 드랜드 스코트 판결. 서양사 강좌에도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뭐 복잡한 거는 제가 여기다가 적어놨어요. 드랜드 스코트 판결은. 근데 이거 다 설명하기는 좀 그러니까 간추린 것만 한 줄 요약만 해드릴게요. 그래서 그 당시 북부에 거주하고 있었던 흑인 노예 출신이 스코트가 소송을 제기했어. 나는 이미 북부에 존재하기 때문에 더 이상 노예가 아니다. 그래갖고 이제 했는데 대법원에 각하를 냈어. 남부 그 출신이 찾아했던 대법원. 각하 이유가 뭐냐면 노예는 재산이기 때문에 소송은 권리가 없다. 그러니까 각하라는 것은 어떠면 승인 그 뭐냐 아예 이제 통과 제한 그러니까 소송도 그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절차상 문제가 있어갖고 각하를 하잖아요. 치아하고 다르죠. 회수하고 달라요. 아예 소송조차도 안 하는 거야. 왜? 노예는 인간이하고 재산이기 때문에. 자, 근데 이거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문제가 있었던 게 뭐냐면 앞에 미주의 대타협이 있었잖아. 당연히 북부에 거주하고 있으면 그 스코트는 당연히 노예가 아니라 뭐예요? 자유인이죠. 예, 흑인이라도. 근데 이걸 부정한 거죠. 그래서 법정이 미주의 협정을 부인하게 되고 결국에는 그 공화당이 확산된 계기를 마련해줘요. 그래서 이거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1급 그 연수 교재에 있는 내용인데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이 사건, 그러니까 앞에 언급한 드레드 스코트 판결 관련된 사건은 미국 역사를 바꿔놨다. 스코트 사건이 있기 전에 남북은 노예 문제를 미주의 합의를 통해서 미주의 이북은 노예를 해방시켰다. 근데 스코트 판결은 바로 이 합의 자체를 위헌으로 판결한 것이다. 남부는 그 판결을 항원했으나 북부는 노예제에 대한 온건한 반대론자까지도 반노예제주의적 만들어 놓은 결과를 가져왔다. 그 공화당이 북부에서 자리 잡는 토양을 만들어주었다. 1860년에 공화당은 링컨에서 대선 승리했는데 대선 승리할 수 있었던 건 이제 또 민주당 안에서 또 그 앞에서 얘기한 북부 지역과 남부 지역이 갈려졌기 때문이죠. 예. 자, 이에 반발 남부는 연방에 탈퇴하고 남부 독립을 주장하게 됐다. 스코트의 판결은 남북 전쟁의 도화선이 되었던 것이다. 그래서 되게 중요한 판결이 됐던 거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서양사 개론을 넘어가서 좀 읽어볼게요. 자, 노예제 문제도 고조되어 있던 그 남북 간의 대립은 1860년에 대통령 선거에서 노예제를 반대한 공화당의 링컨이 당선했죠. 40%밖에 안 되는 표로 당선이 된 거. 분열됐기 때문에. 자, 하여튼 그걸 통해서 반환점이 도달됐다. 다음에 남부 7개 주가 연방을 타입해서 아메리카 연합을 구성하죠. 요번에 시험 문제 나왔던 거에 이거죠. 남부의 주 국가 명칭을 쓰시오. 이게 나왔잖아요. 기출 문제도. 근데 이게 서강자에서는 이걸 새로운 연합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새로운 연합. 번역한 거기 때문에 뭐 누가 맞다고 할 수는 없지만 서기에 쓰는 게 나을 것 같아. 아메리카 연합. 자, 하여튼 이 아메리카 연합을 구성하고 따로 헌법을 제정하여 그 당시 제퍼슨 데이비스는 대통령 선출했다. 이어 남부는 외국부터 무기를 구입하고 전쟁을 준비하면서 1862년 4월 샘터 요소를 공격하면서 남북 전쟁이 시작됐다. 자, 남북이 이제 전쟁 초창기 때는 남부군이 유리했어요. 왜냐하면 남부군들은
주로 이제 귀족들로 구성돼 있거든. 그러니까 좀 잘 먹고 잘 사는 애들이 구성돼 있고 얘들이 이제 평소에 이제 사냥도 많이 하고 그러기 때문에 좀 전투력이 배가 됐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일단 북부가 인구가 많고 공업 생산량이 더 높잖아요. 거기다 이제 외부부터 영국부터 지원도 안 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북부군이 유리하게 돼요. 자, 그러면 그 관련된 내용을 볼게요. 자, 남부의 이제 전쟁 수행 능력은 확격한 체가 있었다. 남부는 처음 분리한 선언한 17개 주, 7개 조 나중에 11개에 중호되고 인구는 노예 400%에서 900만인데 비해서 노예들은 믿을 수가 없죠. 얘네들은 어차피 북부 쪽으로 붙을 수 있으니까. 북부는 23주에서 인구가 2,200만이고 일단은 인구가 더 많아. 뿐만 아니라 북부는 공업연과 해군을 보유하고 있었고 따라서 전쟁의 결과는 어느 정도 자명한 것이다. 그래서 리 장군이 지휘하는 남부군도 초기에는 만만치 않았다. 그러나 링컨 대통령이 1863년 1월 노예해방선을 함으로써 전쟁에 대해서는 국내에 청문하고 국제연도 북벽에 유리하게 전개됐다. 요게 시험문이 나왔죠. 요거 노예해방선언. 그래서 이 노예해방선언을 한번 좀 볼게요. 그 미디엔 149페이지 잠깐 펴보세요. 예전에 이게 2차 기출문제 나왔거든요. 논술형 기출문제. 자, 요 내용을 보면 자, 현재 미국에 대한 반란 상태에 있는 주들, 그러니까 이제 아메리카 연합 그걸 얘기하죠. 자, 노예들은 아메리카 노예들은 1863년 1월 1일부터 영원히 자유의 몸이 될 것이다. 미국의 대통령이나 미국의 대통령 나 에브라임 링컨은 자유에 대해서 선대 노예들에게 적법한 임금을 벌기 위해서 성실한 노동을 할 걸 권유했다. 또한 적법한 조건을 갖춘 자는 미국 군대에 입대해서 요새 진지 및 기타 부서를 배치되고 모든 종류의 선박에 배치된 걸 알린다. 자, 그러면 이제 왜 이렇게 링컨이 노예 해방령을 했는가 배경을 한번 보면요. 남북 전쟁의 처음엔 남부가 우세했는데 이 링컨은 전쟁 목적을 대내적으로 알고 국제 연원을 북부에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서 노예 해방령을 선포했어요. 그래서 이제 노예 해방 유럽과 국내 지지를 얻게 되는데 특히 영국부터 지지를 받게 돼요. 그러니까 정부 차원이 아니라 영국 지식인들, 자유주의 지식인들부터 지지를 받게 돼요. 예, 지지를. 그래서 얘네들 왜 지지했냐? 일단은 이제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거잖아. 영국이 이미 1830년대 이미 노예제를 폐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영국 지식인들이 이제 뭐냐면 지지를 받는데 영국 정부 입장은 좀 달랐죠. 영국 정부는 남부하고 긴밀하게 관련돼 있어요. 경제적으로. 남부의 목화들이 영국에 들어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남부를 좀 도와주려고 했어요. 예. 그래서 근데 국제 여론이 별로 안 좋은 거야. 거기다 노예 방문까지 하니까 전쟁에 명분이 필요하잖아요. 영국 정부가 그때 이제 폐지했던 노예를 지지하는 세력들을 뭐냐면 지지해준다, 군대를 파견한다. 도저히 영국 국내에서 맡겨지지 않았죠. 거기다 노예 방문을 이제 하니까 이제 영국 정부는 어쩔 수 없이 중립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중립 기를 딱 놓은 거죠. 예. 그래서 영국의 개입을 막았어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영국 그 자유주의 지식인들의 어떤 것들 깊은 공감을 받아서 지지받아서 영국 정부가 남부를 지지하는 것을 그냥 막았다. 일단 명분이 없었던 거죠. 일단 명분이. 예. 그리고 해방 노예들도 북부군에 참여해서 정세에 북부의 유리를 이끌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있어. 국제 여론을 자기한테 유리하게 한 거고, 그다음에 남북부에 있던 이제 일단 노예들을 자기 편으로 흑인 노예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거죠. 예. 이런 두 가지 입장에서 이제 뭐냐면 이렇게 했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러면 이 링컨이 노예제를 주장한 건 맞지만 노예제 폐지를 주장한 건 맞지만 이 사람은 또 연방제 유지를 주장했어요. 그 예전에 한번 그 기출문에 나왔죠. 그 역교훈 기출문에서 연방제 유지하면 노예제는 뭐 계속 유지될 수 있다는 입장이야. 그렇지만 이제 일단은 연방제를 더 유지하는 게 그 chung 목적이었고 그래서 처음에는 어떻게 하든 남부를 구슬려 가지고 그 노예제를 좀 인정하는 과정에서 연방 유지했는데 유지하려고 했는데 남부가 말 안 듣거든. 그러니까 연방을 확실히 이제 더 뭐냐면 통합하기 위해서는 남부에 승리해야 되겠다. 남부에. 그래갖고 노예 해방령을 내린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의 1순위 목표는 연방제고요. 그 다음에 2순위 목표는 그 노예제 폐지예요. 그리고 연방제 유지와 노예제 폐지가 충돌할 경우에 연방제 유지를 더 선호했던 사람이다.
근데 그 시대적 추세나 흐름이 노예제 표준으로 넘어가게 되죠. 예. 이게 예전에 한번 그 역교는 기출문제 나왔어. 예. 그래서 역교는 그래서 삽입인가? 보관 관련된 문제에서 예문으로 나왔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계속 한번 읽어볼게요. 예. 그는 남부에 믿었던 영국의 개입이 좌절된 데다가 북부가 남부의 해군 해안을 봉쇄함으로써 완전 이제 왜냐면 해군이 강하죠. 남부는 점차 공격에 빠졌다. 전세는 게티스버그 이거 되게 유명한 승리죠. 그걸 계기로 그레튼의 장군이 북군에게 유리하게 전개됐고 마침내 리 장군이 항복함으로써 전쟁은 북부의 승리로 끝났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전쟁의 뒷수습은 결국 쉬운 일이 아니었다. 남군이 항복한 직후 며칠 뒤에 그 당시 남북파 배후였던 이 부두산 사람이 링컨을 암살을 했죠. 그 10년 동안 남부는 북부의 지배를 받았어. 이 군정식이라고 하죠. 그래서 남부의 혼란과 이제 황폐를 격심한 가운데 그 북부로부터 뜨내기 정상배들이 들어서 발호하고 혼란을 가중시켰고요. 그러나 이제 이 혼란도 서서히 가라앉고 남부의 재건이 진행되면서 남북 융합이 그 단계가 이제 견고해지고 미국도 새로운 비약을 발전을 하게 되었다. 그래서 남북 전쟁 의의에 대해서 이제 뭐냐면 실려놓은 게 있는데 잠깐요. 자, 남북 전쟁 의의는 요게 있죠. 비상교과서 몇 페이지야? 네, 149페이지 여기 보면 남북 전쟁 이후에 미국은 국민적 단합이 이루어지고 본격적 산업화 정책이 추진됐다. 그래서 남북 전쟁의 의의죠. 예, 요 과정 기억을 해두시고 산업화 관련된 정책들이 예전에 2차 기출문제 나왔어요. 2차 기출문제. 요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래도 이제 이 남북 전쟁 이후부터는 미국 간의 이제 대립이 남북 구도가 아니라 이제 동서 구도로 바뀌게 돼요. 동부와 서부의 대립으로. 요건 뒤에 좀 얘기를 할게요. 예. 자, 그래서 이제 계속 읽어보면 즉 남북에서 노예제도 기반을 두었던 대농장이 사라지고 다수의 이제 소규모 농장이 생겼으며 섬유나 담배, 제철 등의 새로운 공업들이 급속도로 발전했고 중산 계급이 형성한 등 사회 경제적 구조가 전면적으로 전환되어 새로운 남부가 탄생됐다. 자, 이런 남부는 민주당의 건강한 기반이 되었고 공화당과 미국 정치의 자화겠다. 그래서 공화당은 그 당시 이제 북부 흑인 노예들의 지지를 받았고 흑인들의 지지를 받았고 민주당은 남부 백인들의 지지를 받았는데 그게 역전된 것이 바뀐 게 언제였다고 했죠? 1960년대 민주당 정권의 그 민권 정책을 계기로 해갖고 다시 지지층이 바꿔버린 거죠. 네. 이런 것들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 후에 산업화 결과 관련된 내용을 좀 도표로 한번 정리를 좀 해볼게요. 자, 여기 약간 심화 교재 좀 보면 자, 전운이 미국의 발전 과정에서 이제 예전에 2차 기출문이 나왔다고 했죠. 올해도 자장농지법이 나왔어. 이 자장농지법은 이제 전후보다는 전쟁 중에 있었죠. 하여튼 이런 것들이 이제 기출문이 나왔는데 일단 이제 표를 보면 자, 남북 전쟁의 결과 이제 그 노예방 선언이 있고 홈스테이법이 중간에 발표됐죠. 이 홈스테이법은 자장농지법이야. 요번에 시험 문제 나왔던. 자, 자산농지법이 공포되고요. 그래서 이제 남북전쟁 이후에 미국이 고도 경제 시대를 받게 돼요. 그리고 대륙 횡단철도도 낳게 되고, 그러니까 북부공업은 성장됐고, 그다음에 또 남부도 이제 재건법에 의해서 남부가 재건돼서 새로운 남부가 성립됐고, 그다음에 그 대륙 횡단철도가 개통이 되죠. 세계 대륙 횡단철도가 이제 완전히 개통되면서 서부 개척이 진전되고 이제 변경이 아예 없어져. 프린트는 이제 그 나머지 땅들이 다 개척됐다는 거야. 예. 그래서 이제 미국이 이제 성장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번에 시험 문제 나온 것이 홈스테이트법, 자장농지법 관련된 문제가 시험 문제 나왔죠. 예.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 오늘까지 할게요. 네, 제가 지금 그, 그 약속이 있어갖고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아쉽지만 다음 시간에 그 뒷부분에 미국의 산업화 관련된 내용, 남북전쟁 이후에 사회경제적 상황을 좀 얘기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